예,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환자들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포함해서 다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연일 4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글쎄요, 일단 배경을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그 물류센터를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때 그 라온 뷔페를 다녀오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직접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게 5월 22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녀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23일 날 확진 검사를 받고 그분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걸 그때 알고 보니까 12일 날 근무했다는 걸 알면서 그쪽 4,000명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고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3차 일부 감염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접촉자들이 격리되면서 추가적인 확산세는 일단 막았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올랐다가 약간 좀 꺾인 게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국 수도권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교회 발생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동시에 생겼을까? 이게 우연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선 그만큼 지역사회에 빨리 퍼졌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그렇게 취약한 소모임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것뿐이지 동시에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른 지역사회 전파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도 감염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감염 경로가 수많은 N차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 그 N차 감염마다 2, 3일마다 최소한 2, 3명씩 감염을 시켰다면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감염원이 감염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감염원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N차 감염 몇 차 정도 됐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몇 명씩 감염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자가 이미 지역사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미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좀 새로 나온 사례들부터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대형 보험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건물이 폐쇄가 됐는데 확진자가 이 건물에서 일했던 이제 보험 설계사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걱정되는 지점을 짚어보면 지금 이 보험사가 있었던 곳이 강남역 인근이라서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혹여나 이제 감염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직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강남역 주변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이제 삼성의료원 간호사 일행이 모임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감염원을 찾지 못한 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거기서 강남역 주변에 이미 만연해 있던 지역사회 감염이 이분이 또 감염됐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강남역 주변은 워낙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다른 지역에서 강남역으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겠고. 강남역에서 퍼져나갈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우리가 경로를 알기 어렵고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감염이 이미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으로 감염된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은 굉장히 밀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고 같은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감염이 되고 한 10분 정도 한 사람이 마스크만 안 써도 바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밀접되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의 전파 우려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는 영업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도 대면 영업을 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영업직들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 따로 마련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업직을 하는 그 회사에서 조금 세부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5월 27일 날 그 9개 분야의 이제 추가 세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고용부와 관련된 이제 방문 서비스에 대한 예. 세부 네.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선 그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역 수칙, 거리두기, 예. 증상이 있을 때 만나지 않고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 이런 지침들이 있고 또 사업주의 지침,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비대면으로 하라든지 또 고객의 어떤 입장에서도 자기가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만나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방역 지침이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방문 서비스는 보험 영업 설계사분도 필요하고 또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전기 점검을 가스 점검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예. 예. 뭐 수많은 이제 방문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도 좀 우리가 세부 방역 지침을 만들지 않으면 예. 또 감염 전파의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예. 좀 더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될 수 있겠는데 네.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계양구 쪽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중심으로 예, 해서 예. 또 이제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동산 중개업소는 좀 좁은 공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기 네. 때문에 각 영역별로 좀 세부적인 방역 지침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도 주로 이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를 봤을 때 30개 교회에서 지금 6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반 이상이 2차 감염으로 감염이 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유독 이렇게 지인이나 접촉자가 감염이 된 사례가 많은 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는 직접 교회 다녀오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33분은 이제 가족이나 지인처럼 교회를 가지 않으셨는데 이제 2차 감염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직전에 무증상일 때 상당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예. 일단 가족 중심으로 감염이 잘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 지인들 간의 한두 명의 만남에서도 예. 특히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인 간의 감염, 특히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마스크를 벗고 뭐 만나는 상황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가족과 이제 지인과 같이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차 감염의 비율이 높은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시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인천 부평구 얘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2명이 감염된 직후에 청사 직원 1,300여 명 모두 아무튼 다행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근데 역시나 걱정되는 것은 이 두 공무원의 경우에도 역시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좀 밝혀지는 게 없어서 잡히는 게 없어서 이게 깜깜이 전파라 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잠깐 반복해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이미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볼 건데 이 소속 공무원들은 교회 점검할 때 좀 마스크도 쓰고 위생장갑도 끼고 했는데 이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이제 옮았을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생겨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다른 경로가 있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역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은 그 교회를 조사차 방문 때보다는 다른 경로로 식당을 가서 감염됐을 수 있다든지 예. 교회를 갔다든지 교회가 예배 참석했다든지 또 이제 뭐 PC방을 다녀온 사람과 뭐 접촉했다든지 뭐 여러 경로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을 때는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병원 근무자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돼서 병원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또 뭐 학교 선생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고 소방서라든지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감염될 수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느 기관으로 감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여파가 더 클 수가 있어서 예. 이것처럼 또 병원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원내 감염이 퍼지게 되면 병원이 폐쇄되고 또 진료받던 환자분들 진료를 못 받거나 또 거기서 코호트 격리가 된다든지 예. 이런 사태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것이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확진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민원과에서 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뭐 다행히 시민들 중에서 좀 이렇게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양성으로 바뀌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일단 자가 격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1,300여 명이라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모두 지금 자가 격리 대상인지 아니면 능동 감시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지금 잠복기 상태에서 또 증상이 발현되기 직전에 감염력을 추가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부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역학조사가 되고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지 좀 자세히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증상 여부, 예. 호흡기 증상이나 근육통이 있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출근을 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관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누가 결근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부평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자체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준비를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대민 업무를 하실 때도 충분한 위생, 마스크하고 손위생하시고 충분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항상 생활화하고 또 이제 표면 소독이나 환경 관리 이런 것도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내 감염 이런 거 얘기할 때 의료 공백 걱정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의료 공백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공무 수행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감염되거나 그래버리면 이렇게 구청 자체가 하루 이틀이라도 닫게 되면 또 행정 공백 이런 것도 맞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많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오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관악구 리치웨이라는 곳이네요. 네. 건강용품 판매 업체인데 여기가 다단계식이라서 노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숫자가 2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10명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건강이 취약하실지 모르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혹시나 또 옮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만 생각했지 이런 홍보 체험관은 또 약간 좀 사각지대일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마침 그래도 정부에서는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예 중에 하나가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뭐 한바식당, 예. 인력사무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점 관리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어르신 상대로 이제 밀집된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떴다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마침 또 이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약간 좀 한 발 늦은 예.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전국에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작은 무슨 홍보 물품에 굉장히 혹해서 많이들 가시고 예. 또 거기서 물건도 사시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취약 시설은 좀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한번 걸리시면 예. 치명률이 높고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료 자원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좀처럼 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제 원인이 제가 봤을 땐 무증상 전파, 조용한 전파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를 반영해서 이제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그래도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이제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는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20-30%로 알려져 있고 이제 대부분 또 증상이 발현되기 직전에 이제 감염력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목적이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감염되고 나서 2-3일 안에 바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7군데 시립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집합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서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음성 결과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불안하시다든지 아니면 그 중요한 시설에 근무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그 음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이 감염자 전파를 또 찾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똑같이 10개를 검사를 하더라도 무증상 재상자를 10개 하는 것보다 증상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10개 하는 게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하는 걸 확대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열 나고 기침 나고 근육통 있다고 해서 다 코로나는 아니지만 예. 지금 동선에 밝혀진 분들 확진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초기에 선별 검사를 받지 않고 이제 동네 의원에 가셔서 그냥 약 먹고 좀 이렇게 버티시다가 나중에 확진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감기라고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의원에서 직접 검사가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보건소 선별 검사 연계해서 이런 분들의 유증상자가 좀 빨리 많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 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도 이런 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조언을 해주셨고, 이건 이제 8일부터 첫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상황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집단 면역 이 개념 저희가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죠. 스웨덴이요. 사실상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초반에는 이 집단 면역 가능한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물론 소수였습니다만 어떤 분께서는 아직은 좀 이게 실패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라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웨덴이 이걸 인정을 한 셈이 됐으니까 글쎄요, 이런 어떤 변화랄까? 이거는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를 쓸 때 사실은 이제 중간에 하나 빠진 집단 자연 면역이거든요. 집단 자연 면역.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우리가 그 백신 예방 접종의 효과를 얘기할 때 집단 면역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어느 인구 집단에 60% 내지 70% 이상 면역력을 생기면 예. 집단 면역 효과가 있어서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은 자연 면역이든 어떤 예방 접종을 통한 인공 면역이든 모두가 쓸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스웨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추진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되면서 충분한 항체를 가진 분들이 생긴다면은 예. 감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뭐 자연 면역이든 집단 예방 접종이든 가능하긴 할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저질환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의 희생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퍼센트의 감염자, 항체를 가진 분들이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은 처음부터 아마도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 아마 좀 보도에서 좀 다르게 보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 집단 자연 면역을 유도한 것인지는 한번 확인 사실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스웨덴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나 대면 접촉을 차단하는 정책을 안 한 것은 맞긴 한데 예. 그 이유가 이런 집단 자연 면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조금 더 확인 사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